여러분, 지금 당장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믿기 힘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의 일을 계속한 사람과 그냥 쉬기만 한 사람, 5년 후 치매 위험도가 무려 80% 차이가 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같은 60세, 비슷한 건강 상태, 비슷한 경제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선택 차이로 5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70대가 되어서도 손주를 돌보며 활기차게 삽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자녀들 눈치를 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두 분이 계셨습니다. 60세에 똑같이 은퇴하셨습니다. 건강도 비슷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정말 쉬고 싶다며 완전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뭔가 허전하다며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쉬신 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일하신 분은 또래보다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바로 5년 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냥 쉬기만 한 60대의 근감소증 발생률이 60% 높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70%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40% 높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한 60대는 모든 수치가 정반대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년이면 60대가 70대가 됩니다. 70대를 건강하게 맞이할지 병원 침대에서 맞이할지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5년은 길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냥 쉬면서 보내면 그냥 5년이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활동하면 인생이 바뀌는 5년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으세요. 2라고 적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숫자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5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60세였던 최영호 씨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넉넉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일어나서도 텔레비전만 보다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3년 차에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약속도 자주 잊으셨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고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프는 함께 칠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만두셨습니다. 여행도 귀찮다며 가지 않으셨습니다. 4년 차에는 체중이 15kg이나 늘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5년 후인 지금 65세가 된 최영호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십니다.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표정도 무기력합니다. 부인은 남편을 돌보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슬쩍슬쩍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60세였던 김정숙 씨입니다. 간호사로 30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쉬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요양원에 이력서를 넣으셨습니다. 주 3회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차에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하니 처음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과 젊은 직원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2년 차에는 요양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주 4회로 근무를 늘리셨습니다.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선생님, 오늘 안 오세요라고 물으실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3년 차에는 신입 직원 교육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30년 경력을 살려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4년 차에는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셨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5년 후인 지금 65세가 된 김정숙 씨는 또래보다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매일 활기차게 출근하십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말투도 밝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라고 말합니다.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62세였던 강민수 씨입니다. 자영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작은 집도 마련하고 텃밭도 가꾸며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차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2년 차부터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지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택배 기사와 나누는 인사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3년 차에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4년 차에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5년 후인 지금 67세가 된 강민수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도 생기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61세였던 이은미 씨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다가 60대에 제빵을 배워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5년 후인 지금 66세가 된 이은미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표정이 밝고 건강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명확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냥 쉬는 것과 의미 있게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영호 씨와 강민수 씨는 그냥 쉬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혼자 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과 활동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5년 만에 급격히 퇴화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한 노인의 치매 위험이 80% 감소했습니다. 근감소증 발생률은 60%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70%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40% 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김정숙 씨를 보십시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매일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필요를 가진 분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신입 직원을 교육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반면 그냥 쉬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은 뇌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화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최영호 씨가 그랬습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5년이 지나면 뇌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5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강민수 씨가 바로 그 예입니다. 시골로 내려가 혼자 지내면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택배 기사와 나누는 인사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2년 차부터 외로움이 찾아왔고 3년 차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5년간의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반대로 김정숙 씨를 보십시오. 매일 요양원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끔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이 5년간 쌓이면 엄청난 건강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5년 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런 무기력이 5년간 쌓이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반면 김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동료들과 함께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더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업이 통합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지혜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활동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때 진정한 통합감에 이릅니다. 그냥 쉬기만 하면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고 에릭슨은 경고했습니다. 최영호 씨가 바로 그 절망감에 빠진 경우입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김정숙 씨는 통합감을 이루었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이 지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자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뇌는 계속 발달합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5년이면 그 차이가 치매와 건강한 뇌로 나뉩니다. 이은미 씨를 보십시오. 60대에 제빵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반죽하는 법, 발효시간 조절, 오븐 온도 맞추기 등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실수도 많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성화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또래보다 훨씬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62순이라고 했습니다. 60세는 귀가 순해지는 나이, 즉 인생의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그냥 집에 묻어두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김정숙 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은미 씨가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60대의 지혜는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냥 쉬면서 묻어두는 것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는 아직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황금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60대는 중간 지점입니다. 아직 절반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행동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5년 후면 여러분은 70대가 됩니다. 그 70대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맞이할 것입니까? 선택은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쉬면서 텔레비전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까? 5년은 길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5년 후의 결과는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최영호 씨처럼 될 것인가?
김정숙 씨처럼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면 준비된 쉼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은 독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쉬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고 나흘은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최영호 씨의 실수는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김정숙 씨의 지혜는 적당히 균형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5년 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5년이라는 긴 여정도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주일에 사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최영호 씨처럼 완전히 손을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김정숙 씨도 처음에는 주 3회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5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오늘 동네 슈퍼에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 기회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평생교육원에 전화해서 어떤 강좌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5년 후 여러분을 구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교사였다면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경험이 지금도 유용합니다. 요리를 좋아하셨다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이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셨다면 작은 가게들의 장부를 봐주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좋아하시면 대리운전이나 택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씨처럼 새로운 것을 배워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빵, 바리스타, 원예, 반려동물 돌봄 등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자체나 평생교육원에서 무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월 50만 원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 50만 원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건강을 지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연결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강민수 씨처럼 혼자 고립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운동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등산,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참여해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서 하는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종교가 없어도 봉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뇌를 자극합니다.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5년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70대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김정숙 씨가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최영호 씨처럼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5년간 쌓이면 엄청난 건강 자산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오전에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십시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일찍 끄십시오. 이런 규칙적인 리듬이 5년간 쌓이면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5번째, 계속 배우십시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배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필수입니다.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영어 기초 회화만 해도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악기를 배우십시오. 하모니카나 우쿨렐레는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림을 배우십시오. 수채화나 색연필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글쓰기를 배우십시오.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치매를 예방합니다. 5년간 꾸준히 배우면 70대에도 머리가 맑습니다. 이은미 씨가 제빵을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 그냥 쉬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5년간의 활동이 남은 20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손주를 돌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 그 의미는 활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60대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씨처럼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은미 씨처럼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을 5년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5년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라도 좋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좌 하나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5년 후 여러분은 70대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래보다 10살은 젊으시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60대에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달라요. 너무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이런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5년은 길지만 그냥 쉬면서 보내면 그냥 5년이 지나갈 뿐입니다. 의미 있게 활동하면 인생이 바뀌는 5년이 됩니다. 최영호 씨의 5년과 김정숙 씨의 5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5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실행할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 작은 행동 시작하기, 2번 경험 활용하기, 3번 관계 가꾸기, 4번 리듬 만들기, 5번 계속 배우기. 이 중에서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 콘텐츠를 더 유용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